네, 안녕하세요. MB입니다. 오늘 제목은 LNF K 배터리하고 같이 봤어요. LNF만 보는 건 아니고 골드만 매도 의견입니다. 이 제목이 보면 사우스 코리아 배터리인데 LNF 다운 투 셀입니다. 제목이 LNF거든요. 타겟이 LNF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배터리까지 연결해 되어 있는데, 자, 전반적인 유럽 BEV 등록 증가했으나 중국산 LF 배터리가 늘어난 거지 한국 배터리 늘어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이제 IRA 보조금 유지로 확대 기회가 존재한다. 전반적인 이야기들인데요. 전체 규모가 이제 커지지는 않을 거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LNF와 터널이 3원계 대비 LFP로 이동 중이다. 요거 제가 언급드렸죠. 미국도 지금 턴 한다라고 그랬죠. GM이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LNF가 LFP 대응해서 유리할 거라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죠. 저도 그런 이야기 좀 드렸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계약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출이 늘어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LFP 이동, 그 다음에 고니켈 기반 양극재 수요 둔화,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 부분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양극재가 NCN 기반 양극재의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차이나 예외 지역에서. 실제 이제 셀 캐파 대비 셀 캐파도 높고, 그러니까 양극재도 캐파가 그게 맞춰져 있으니까 공급 과잉이고 가동률이 낮죠. 실제 LFP를 생산했어야 되는데 LFP는 지금 늦어졌고, 요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맞습니다. 골드만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27년까지 한 100기가 정도의 라인 폐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성, ST, LG에서 일부 라인도 LFP, ESS용으로 전환 중이다. 요것도 이제 아는 내용이고, 요 부분 더 집중해야 된다. 요게도 LFP 양극재가 들어가죠. 이 앞에 내용하고 이제 사실 LNF하고 잠깐 연결됐을 때 맞지는 않아요. 굳이 지금 LNF를 매도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는데, 장중 오늘 10% 하락했습니다. 10% 이상 하락했는데, 이제 이 리포트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는 해외라든지 어떤 리포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밀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장중 보면 기간 어떤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이 어떤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골드만이 바이로 돌아서야 되어야지 2차전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의도를 한번 보자는 거죠. 상황하고. 실제 전저점이 47,000원입니다. 거의 다 와 있죠, 지금. 여기에서 오늘도 보면 최근에 이제 조금 올랐다가 빠져버렸는데, 오늘 4만원까지 내려왔을 때 목표가가 8만원에서 4만원이라는 거거든요.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재무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전에 이제 잠깐 미국에서의 캐파 문제를 조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AESC라고, 이 기업이 이제 일본에 인수되었는데 실제 자본은 엠비전이라 해서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회사예요. 중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좀 헷갈리는데 사실 중국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보면 이 미국의 배터리 셀 생산하는 거 꽤 큽니다. 용량이 중단이 되었어요. 캔슬된 건 아닌데 중단인데, 여기서 보면 중단 이유를 정책 및 시장 불확실성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은 사실 불확실하죠. 미국에서의 전기차 이 생산, 그러니까 판매가 지금 둔화되어 있죠. 그리고 정책입니다. 지금 BBB 법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기차 기업들하고 이 계약이 돼 있어서, 이 보니까 BMW하고 관계가 높습니다. 지금 어떻든 지금 상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불확실성하다. 이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어쨌든 여기 BMW가 ASC 배터리를 받기로 되어 있었고, 자, 그런데 BMW는 뭐 계속 전기차를 생산할 거다라고 했죠. 사실 미국에서의 받을 배터리는 많습니다. 근데 여기 ASS로 되어 있으면 제가 알기로 파우치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파우치를 받을 건지. 근데 BMW 원래 각형을 썼었거든요. 그게 조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자, 어쨌든 이 ASC의 사항을 보면 한국 배터리 기업한테 이 BMW 물량, ASC의 물량이 넘어갈 가능성이 현재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미국에서의 배터리 셀 생산 용량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LNF로 넘어가서 핵심 리스크 요약에 보면 신규 파이프라인 부재, 제품 차별성 부재, 커머다나이션 심화, 뭔가 보여줘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계약이 없다는 거죠. 그 LFP 양극재 관련해서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 자기들 보기에 요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재무 건전성 취약하는 거는 이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죠. 부채 비율 300%, 이자 보상 비율 0.3배 갚을 수 있느냐, 이익이 나지 않는데 요런 부분이고, 실제 여기 보면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불 케이스, 베어 케이스 이렇게 해서 LNF를 타겟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굳이 지금 이 주가에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리포트를 쓸 이유가 있냐? 그것도 조금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자, 다른 종목들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 LG화학은 바이다, 삼성 SDI도 바이다, 26만원, 3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하고 LG화학 경우에는 지금 사라 이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2차전지를 매도하는 부분은 양극재 부분이고, SK이노베이션도 셀입니다. 이익 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LG엔솔은 중립이고 그래도 30만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강한 재무구조, 삼성 SDI 주가에 다 반영되었다, 너무 많이 반영되었다라는 거고, LG엔솔은 지금 IR 수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좀 불확실성이 약간 있다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은 구조적 적자 지속,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흑자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배터리 셀에서 지금 현재 라인업에서 LFP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금 LFP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 지금 상원계에서 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익을 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4680 이야기도 나오는데, SK이노베이션이 4680에 선두가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지금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약간 구조조정은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SK이노베이션, LNF 이렇게 보는 거죠. 골드만 제가 보기에는. 데코프로 BM 마이너스 36만원이고 포스코 퓨처엠도 7만원입니다. 에코프로비의 이제 밸류에이션, 경쟁 심화, 양극재 부분이죠. 포스코 퓨처엠도 실제 수익성이 잘 안 나거든요. 이전부터도. 자, 근데 이제 업사이드 기준이 있는데, LNF 같은 경우에, 저도 요 부분 계속 이야기 드렸죠. LFP 양극재만 공급된다면, 업사이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위에 보면 램프업 지연 시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 이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 최근에 이제 몇 가지 기사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중국서만 강하다, 한국 배터리는 중국 외에서 강하다, 요런 게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요 내용인데, SNE 자료들 보면 실제 중국이 지금 1위고 CATL이 36% 1월에서 4월 달까지 보더라도 연간으로 36% 증가했죠. CATL이. LG에선도 증가했습니다. SK온도 24% 증가했는데, 이 증가하더라도 SK온의 마진은 안 좋다는 거예요. 삼성 SDI가 지금 문제죠. 마이너스 11%. 파나소닉이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마진을 유지합니다. 캐파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BYD도 배터리 판매를 하거든요. 자체도 장착하지만 테슬라도 있는데 2.8 정도 나왔는데 테슬라도 지금 자체 마진 그 캐파보다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사용량이 줄어든 배터리 제조업체는 SDI와 파나소닉뿐이다. SDI도 이제 문제죠. 이제 일본은 여전히 캐파를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은 영업에 실패를 했고 테슬라 가동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미국에서의 배터리 캐파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금. 캐파가 줄어든다기보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다른 기사에도 보면 LNF 매도기는 사실 보니까 재무 건전성 관련 게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기사에도 그렇고 저도 보면 이게 해소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걸 보는 겁니다. 이 부분만 없다면 LNF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저도 뭐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 포트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LNF에 너무 이렇게 과하게 물타기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K배터리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게 이번 정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새 정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돼서 크죠. 지금 AI도 있고 로봇도 있고 배터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미래 초격차 기술이 아니다고 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LNF가 구조조정 된다기보다 전체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그렇다고 보는 거죠. LNF의 가장 문제는 LG에 이제 바인딩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테슬라하고 공급하려고 계속했지만 테슬라 자체가 지금 사이버 트럭이 망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된 거죠. LG엔선도 사실 영향을 받았고 4680 배터리가 죽어버렸죠 지금.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지금 아직까지 4680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성공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자, 또 다른 좀 기사 보면 이제 이한나 유한타증권 여기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이제 서머리가 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LFP 안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46 시리즈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도 이 이야기는 있었지만 실제 이런 배터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양극, 음극 이렇게 건식 전극 적용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거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 배터리를 누가 만들 거냐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4680 배터리 성과에 대해서도 LNF와 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LNF는 어떻게 보면 4680이 성공했었어야 되고 테슬라. 사실 그 레드우드 사태부터 이제 좀 약간 문제가 돼버린 거죠. 단결정, 이 건식전극 관련된 것도 있고 실리콘 응극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건 기술적인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자,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근데 우주항공 로봇이 일단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로봇이 25년, 26년 되면 로봇 산업이 꽤 커질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그 타겟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전기차는 아예 그냥 엄청 고가로 가야 되는 거죠. 나트륨 이온 한국 기업 쉽지 않다라는 거. 가격으로는 중국한테 이기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테슬라의 신모델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모델 Q, 모델 2 출시 예정이다.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루머를 보면 일론 머스크는 한다라고 했는데 주위에서는 말리고 있고 하면 지금 빨리 뭐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자, 리비안이 이제 전환이 되죠. 4695로 LG엔솔이 들어가고 여기에 양극재가 어디 거 쓸 거냐? LNF냐? LG화학이냐?
양극재도 이거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LG에서는 지금 같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통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절감, 가동률을 높여야 된다. 삼성 SDI 지금 캐파 늘려가지고 답이 없는 거죠. 고급형 제품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SK온은 현대하고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대 물량을 뺏겨버리면 SK온은 골치 아파요. 이 현대 물량이 지금 조금씩 삼성 SDI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SK온도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이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없었는데 LNF 주 내용이 있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